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지방을 줄이는 식이요법을 많이 하세요. 단백질만은 줄이지 않고 잘 챙겨 먹어야 된다. 하루에 단백질 먹는 거 함량 나는 다 계산 못 하겠어. 이거 머리 아파서 어떡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똑똑하게 먹을 수 있는지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보통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는 근육의 재료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굳이 단백질 이렇게 많이 안 챙겨 먹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게 저장이 되질 않아요. 열심히 챙겨 먹다가도 며칠 정도 단백질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근육을 녹여서 필요한 아미노산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백질의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근육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건 내 몸에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는 거고, 살찌는 체질이 되기가 더 쉽겠죠. 효소를 만든다거나 내 몸에 호르몬을 합성하는데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몸을 만들고 근육을 만드는 것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대사되는 과정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노폐물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 게 간인데, 당연히 많이 먹게 되면 간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자체가 또 요산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특히 그로 인해서 통풍 같은 질환들이 오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내 몸, 내 체중 1kg당 한 1g 내외라고 보면 돼요. 0.8에서 1.2g 내외거든요. 예를 들어 50kg인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에서 60g 정도 드시면 적당하겠죠.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체내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2g 이상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내가 몸을 만든다라고 하는 분들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1에서 1.2g 정도이니까 최대한 1.5g 정도까지도 좀 늘려서 드시는 게 필요해요. 보통 단백질은 크게는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의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단백질의 질이 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가 아미노산인데요. 아미노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신체에서 스스로 합성이 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반드시 외부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높은 비율로 포함하고 있는 건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동물성 단백질은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이런 다른 영양소들도 같이 높은 경우들이 많아서요. 칼로리도 높고 좀 지방의 함량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어르신분들,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먹고 속이 좀 더부룩하다거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지방의 함량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살찔 걱정이나 지방에 대한 걱정 없이 드실 수는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종류가 제한되어 있거나 모두 종류를 갖고 있어도 양 자체가 좀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한 종류를 많이 드시는 게 아니고 다양한 종류를 섞어서 드셔야지만 이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식물성과 동물성을 모두 골고루 섭취해라 라고 많이 권하고 있는데요. 식물성 대 동물성의 그 비율을 7대3 정도, 그리고 아무리 늘려도 5대5를 넘기지는 마라 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좀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동물성을 좀 낮추고 식물성을 좀 더 올릴 수는 있겠죠.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닭가슴살이나 내지는 달걀 같은 것들이 우리 완전식품이라고도 해서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저는 좀 다른 거, 황태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황태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되게 높고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의 함량이 되게 낮아요. 이게 오히려 닭가슴살 같은 육류보다도 더 고단백의 식품이거든요. 황태 가지고 이렇게 과자처럼 가공된 게 있어요. 올리브땡에서 파는. 저는 그거 늘 이렇게 박스채로 쟁여놓고 밤에 입 심심한데 못 참겠을 때 먹는 편이거든요. 통조림 참치도 그런 영양 성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귀찮으신 분들은 통조림 참치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고, 다만 이 통조림에 들어있는 참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름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꼭 짜내신 다음에 안에 있는 살코기만 이용하시면 꽤 고단백이어서 뭐 이렇게 밥에 섞어서 드신다거나 전 같은 거 부칠 때도 같이 넣어서 드시면 비교적 단백질을 좀 용이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뭐니 해도 콩이죠. 일반적으로 그래도 동물성과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정도의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고 함량도 높은 편이거든요. 콩은 잘 못 먹어 하시는 분들은 두부, 한번 가공을 했으니까 오히려 흡수율이나 이런 게 더 높거든요. 그래서 두부의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죠. 근데 이게 단백질 섭취량을 매번 체크하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좀 팁이 있을까요?
계속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근육량을 좀 늘리는 게 목적이라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써서 섭취하는 편이거든요. 초반에 내가 어느 정도 단백질의 양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전까지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식단 관리를 해주는 어플을 사용을 하시면, 이제 저는 삼성 핸드폰이라서 삼성 헬스 쓰는데 거기가 제가 유료로 했던 어떤 어플보다 음식 데이터가 제일 많아요. 내가 뭘 먹었는데 그게 검색이 안 잡히면 그게 제일 짜증나고 그때부터 약간 이 관리를 포기하게 되는데, 비교적 삼성 헬스가 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웬만한 거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만약에 검색이 안 잡히면 비슷한 음식이라도 해서 하루에 먹은 것들을 쭉 이렇게 적으면, 보통은 토탈 칼로리만 보시는데 그거 말고 단백질은 얼마나 먹었는지, 탄수화물 얼마나 먹었는지, 지방 얼마나 먹었는지까지 같이 체크하시면 좋아요. 삼성 어플엔 같이 있고, 내가 사용하기 편하다 하는 어플이 있으면 그걸로 한 2, 3주 정도 만약에 꾸준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로 먹는 단백질 음식의 함량이 어느 정도 잡히실 거예요. 하루에 단백질 먹는 거 함량 나는 다 계산 못 하겠어, 이거 머리 아파서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 저도 제가 막 해보지만 일반 식품으로 단백질을 다 채우려고 하면 식단 종류도 되게 제한적이고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런 대용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단백질 보충제들은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함량을 많이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백질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데, 한 끼에 몰아서 드시면 안 되고 두세 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육을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운동 직후에,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을 생성하는 데도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고요. 조금 더 소화가 잘 되는 보충제를 이용하신다든지 식물성 단백질로 조금 속이 더부룩하지 않게 잘 다스리면서 드셔주시면 또 팁이 될 수 있겠죠. 의사연! 네, 오늘은 식단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단백질에 대해 알아봤어요. 단백질 좋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내용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